오늘은 효도하고 자산도 불리는 부모님을 통한 농지 투자 이렇게 해서 이 시골에 계신 부모님에게 농지를 사서 그 위에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데 하는 질문이 있어가지고 이에 대한 것을 한번 농지 투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글을 써서 올렸습니다. 네, 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마초 세대라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을 봉양하는 마지막 세대, 또 내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최초의 시대, 이 세대가 바로 전후 세대라고 하는 베이비붐 세대, 또 베이비붐 세대가 제대로 노후 준비가 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래 세대인 베이비 부모 세대까지 아마 해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는 그 세대까지. 물론 많은 분들이 베이비 부모 세대에서 끝날 것이겠지만은 베이비 부모 세대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 소위 말하는 X세대까지도. 이제 X세대 후반 내지는 MZ세대들은 그런 시대를 안 겪겠죠. 새로운 세대가 열리고 어쨌든 간에 어, 나는 그 농지 투자 또 전문가로 활동하고 이렇게 하면서 농지 투자가 폭넓게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동안에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내 경험을 담아서 활발하게 활동을 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농지 투자에서부터 요즘에 많이들 관심 갖고 있는 농지연금 투자까지 또 새롭게 나오는 농지 투자 또 부동산 투자에 대한 것까지 가급적 최대한 빠르게 접근을 해보려고 그러고 이렇게 실제 활용을 해보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우리가 사는 모든 것 자체가 투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투자의 개념을 보면 주식은 투자, 부동산은 투기 이런 어떤 그 이상한 단편적인 논리로 접근을 하는 그런 그것이 있어요. 근데 모든 재테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의 모든 것이 투기일 수도 있고 투자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내로남불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직장이나 사업에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것까지도. 그래서 뭐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치인들 이거 뭐 완전 투기 아닙니까 그거는. 근데 본인들이 투기라고 생각하겠어요? 그 엉뚱한 대로 자꾸 빠지지 말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과연 투기와 투자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논쟁은 피해버리고, 다만, 이런 불만 덩어리만 남게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적으로 보자, 긍정적으로 보자, 그리고 실천해 가자. 그런 얘기를 서로 같자는 뜻에서 자꾸 편견을 갖고 부동산이라는 것은 투기다 하는 편견을 갖고 보지 말아 주셨습니다. 물론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런 경지를 넘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답변을 하게 된, 이런 글을 쓰게 된 요지가 되었던 거 먼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녀지간에 공동명의로 한 다음에 그것을 단독 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는 내용인데 여기에서의 저거는 그거예요. 아버지하고 내가 공동으로 투자했다가 그거를 나중에 갖고 올 수 있는 방법, 또 갖고 오는데 문제없이 갖고 올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 그러면서 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뭐 이렇게 했을 적에 절세가 될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답변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이제 해서 하면서 가급적이면 아버지 앞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고 나중에 그것을 상속으로 갖고 오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을 조언을 드리는 데에다가 제가 이제 기재를 해서 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단순 답변이 아니라 조금 더 담아서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자녀가 아버지에게 땅을 사드리고 그 위에 집을 지어드리고 하는데, 그 투자한 자금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는 그 고민이 당겼던 겁니다. 그래서 농지를 사서 거기에다가 농지 전용을 해서 집을 지어드리고, 자, 집을 지을 때는 가급적 뭐 세세하게 설명은 안 드렸지만은, 집을 지을 때는 집은 솔직히 부모님이 지으셨으니까 집은 자녀분이 지을 수도 있어요. 내 명의로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또 내가 1가구 2주택에 걸릴 수 있고, 요번에 뭐 개정세법이 나온다고 그러지만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보다는 그냥 부모님이 그냥 집을 짓게 하시는 게 저는 낫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상속을 받더라도 그건 되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보셔라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서도 한편에서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 부모님이 살고 계신 동안은 그냥 부모님이 집터로도 쓰고 농사도 짓고 하다가 나중에 돌아가시거나 하면 내가 다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뭐 걱정이라 그럴까, 그런 어떤 안전장치가 좀 필요하다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깊이 들어가서 보면.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가 걸리는 것이 다른 상속인들과의 문제예요. 나의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거기에 배우자들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여튼 상속인들과의 문제를 원만히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들이 같이 얽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저는 수도 없이 보아왔고 뭐 해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지금 질문하는 요지, 또 질문하면서의 그 걱정하는 요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을 통해서 효도도 하고 내가 투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있는가 하는 것들을 농지 투자에서 있는지에 대한 거를 한번 살펴봐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뭐 자세한 것들은 말씀을 못 드리고 개략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방법들이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그 세부적인 방법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다른 자리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기회를 봐서라든지 또 하나씩 좀 더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모님이 뭐 꼭 그걸로 돈을 벌 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하는 방법들이 있는가, 또 이것들을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를 혼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제가 요즘 강의에서 농지연금을 활용한 농지 투자라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많이 권해드리고 있어요. 또 실제 농지를 사서 거기에다가 수익형 그 부동산을 지어서 또 부모님이 그 수익을 가져가서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거를 갖다가 본인은 나중에 자산 이득을 본인이 챙길 수 있게 하는 것들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방법이라는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때문에 그 투자를 망설이고 계시고 주변에 그 다른 상속인이나 누구 때문에 시비 다툼을 방지하고 이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런 얘기고, 그러면 그런 안전장치도 좀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부모님을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냐. 농촌에 계신 부모님들한테 농사를 지을 농지를 구입해 들어오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하세요. 내 고향에다가 아버님이 농사를 지시면서 이렇게 소일하실 수 있도록, 또 생활하실 수 있도록 농지를 사드리는 거. 그러면서 나중에 농지값이 올라가면 내가 상속을 받든 뭐 해서 내가 그 자산 가치를 또 수익을 챙기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거 할 적에 대부분의 또 모르시는 분들은 본인 이름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러면 또 내가 부모님을 통해서 했을 때는 그러면 또 증여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또 이야기들도 하실 수 있고, 근데 증여 문제 깔끔하게 해결하고 또 나중에 자산에 대한 이득에 대해서도 내가 깔끔하게 갖고 올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뭐 걱정하지 마시고 하셔라. 예,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느냐. 그래서 부모님이 이렇게 하시면 보유관리 뭐 이런 데서 세금에서 절세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방법들이 있다. 예, 절세법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도 오늘은 이 자리는 그런 거를 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어떤 방법들이 있느냐 방법만 알아보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해야겠다. 그 다음에 이제 고향에다가 부모님들이 이제 어릴 적에 고향에 있다가 도시로 나와서 계시다가 은퇴를 하면서 이제 고향으로 가고 싶어 해서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고향에 사시는 분도 있지만, 예, 이러한 경우에 고향에다가 그런 그 농지를 마련해서 전원주택을 짓고 이렇게 사시게 하는, 또 농지도 조금 사서 농사도 짓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도 농업인, 즉 농업인을 만들어서 농가주택으로 해서 지원도 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시간을 가지고 가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내가 그냥 오늘에 뭐 오늘 가야 돼요. 왜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빨리 문화가 있는지 급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동안의 수십 년을 살아왔어요. 근데 뭐 몇 년 이렇게 가서 그 기다려주고 기다리면서 하는 거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거 못 기다리시고 하시는 경우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경우에도 이런 그 농가주택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농지 전용 부담금도 감면을 받고 또 이런 저 전원주택을 농지에다가 지음으로 인해서 또 가치도 상승시키고 내가 충분히 살 수 있고 이런 것들을 2, 3년 기다려가면서 내가 충분하게 여건을 마련해서 하면 훨씬 더 이득을 거둘 수 있는데 이런 방법들도 있다 하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이 사시는 곳이나 읍내 시가지 주변에 농지를 좀 사가지고 그것을 제촌작용하다가, 그러니까 땅값이 오를 만한 농지를 사서 제촌작용을 하다가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중간에 절대 가져올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돌아가신 후에 상속으로 취득을 한다 하는 그 개념으로 접근하시고, 부모님께서는 8년 이상 제촌작용을 하시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상속인이 언제 팔아도 1년 이상 제촌작용하면 일반 세율이 되고 1년 이상 제촌작용하면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그래요. 나이가 뭐 한 70, 80 돼 가지고 이제 농사도 잘 못 지시는데 농사를 꼭 지라는 얘기냐. 예. 이 영시골에 내려가셨으니까 그 논문을 보고 뭐 또 밭 관리를 하고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시는 일들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일 힘든 일은 기계로 하는 그 며칠간, 또 힘든 일 며칠간이에요. 1년 내내 중에서. 예, 이런 날은 뭐 그 지역에 일손을 사서 한다든지 아니면 자녀분들이 와서 한다든지, 예, 이거 돈 버는 일이라니까요. 돈 버는 일인데 왜 안 합니까? 그냥 내려와서 하루 이틀 또 1년에 뭐 그저 길어봐야 많은 날이래야 10일. 그렇지 않으면 뭐 한 3, 4일 정도 이렇게 와서 해주는 건데 그것도 못 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돈 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것도 못 하겠다 그러면. 예, 그렇게 해서 부모님이 챙겨가시면 된다. 그다음에 이런 거 말고 이제 농지를 살 때 이 안전장치에 대한 거 말씀을 드렸는데, 농지를 살 때 내가 돈을 계좌로 보내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적에 계좌로 보내드리고
차용증서 작성하고 근저당을 설정하면 부모님도 뭐 어디 가서 함부로 대출을 받거나 뭐 이런 거 못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근저당에 의해서 내가 상속재산을 정리할 때 이 채권액만큼은 상속재산에 포함도 안 되고, 또 내가 그거를 갖고 올 수도 있고, 채권으로 해소해서, 예, 또 아니면 그걸 근거로 해서 그 땅 전부를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상속인들과 협의로 갖고 올 수 있는 그러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시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실제 여러분들 해드렸고, 하고 있는, 또 권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거를 전 차용증서를 작성할 때 가급적이면 다른 상속인들이 입회인으로 전수 날인하도록 합니다. 예. 무슨 얘기예요? 예. 형제가 두 분이 있어요. 그럼 형제 두 분에다가 저는 거기다가 며느리 사이들까지, 예, 관계되는 사람들 다 받습니다. 참고인으로. 저 입회인으로다. 예. 왜 그러냐면 그러면 그날 합의가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차용 증서 겸 그 합의서로다가 해서 그렇게 해서 작성을 해서 받으시라고 얘기를 해요. 뭐 저 차용 증서 어디다 제출하는 겁니까? 아닌 거예요. 나중에 말썽이 났을 때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보시라는 거, 이게 안전장치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요 안전장치 부분에 대해서 여기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또 이게 너무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땅값이 많이 올라서 도저히 많은 차익이 나오고 이러면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유언장을 작성해서 그거는 그 자식에게 주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큰 차이가 안 나면 아까 앞에서 한 대로 그냥 그렇게 해서 갖고 가는 걸로 하면 되고, 큰 차이가 나서 나중에라도 상속 재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상속세에도 또 다른 사람들하고의 어떤 관계가 좀 껄끄럽게 될 것 같으면, 예, 부모님이 적어도 상속인들하고 해서 유언장을 작성을 하거나 뭐 유언을 남기거나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중간에 있습니다. 정신이 말짱하실 때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뭐 해서 하면 좋고, 그래서 너무 세부적인 건 오늘은 다 말씀을 안 드렸고, 다만 이런 방법들이 있고 안전장치는 대략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대략 말씀드린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것도 이제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한다 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제가 오늘은 여기 보시다시피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 후속으로 없습니다. 예, 그거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이렇게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시골에 농지를 사들인다 또는 시골에 전원주택을 마련해, 농가주택이나 전원주택을 마련해 드린다, 귀향하는데, 또는 부모님을 통해서 농지연금을 타시면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고, 나는 그 자산 가치가 오르는 것을 내가 나중에 그 수익으로 상속을 받든 처분을 해서 갔든 내가 수익을 챙기는 그러한 효도도 하고 돈도 버는, 자산 증식도 시켜서 돈도 버는 부모님을 통한 농지 투자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뭐 나중에 시간이 되거나 또 이러면 세세한 거를 또 좀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제가 강의에서는 부분 자꾸 설명은 드립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거를 묶어 가지고 요것만 가지고 어떤 거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대략적인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나 하나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님을 이렇게 활용해서도 돈 벌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정도. 아, 그런 것도 있었네. 예, 이렇게 해서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오늘은 투자 방법에 대해서 조금 달리 생각해 보셔라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과 부동산 투자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곁에서 항상 여러분의 도움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배운 것을 널리 알리고 해서
다들 잘 살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한 사람으로서 오늘도 함께 시간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농지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